네,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 접종 등 부가조사 발표하게 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석준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조사는 상시적으로 조사되는 항목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 등 일시적으로 조사되는 항목입니다. 이제 한국 의료 패널에서는 1기, 2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기 의료 패널에서는 이제 보건의료 체계 평가, 그리고 환자 경험, 그리고 2기 의료 패널에서는 건강정보 이해 능력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확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체계는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그리고 의료 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체계의 문제점은 보시는 바와 같고 질적 수준은 이제 5점 척도로 응답이 되어 있으며 체계 평가에 대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제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자 경험입니다. 환자 경험은 이제 지난 1년간 응급 입원을 제외한 외래 진료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응답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항상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이제 아래 4가지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와의 대화 시간이 충분하였는지, 그리고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지, 그 다음에 의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었는지, 그 다음에 의사가 치료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4점 척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기 의료 패널에 들어와서는 영역별 의료 이용 만족도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래뿐만이 아니라 입원, 외래, 응급 이용에 대한 경험의 만족도를 이제 아래에 보시는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문항이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OECD가 그 보건의료 제도를 평가할 때 이제 반응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환자 경험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의의가 있었는데, 이제 보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현재는 의료 패널이 아니라 이제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와 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기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 헬스 리터러시입니다. 2021년도 연간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크게 이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과 건강정보 탐색 경험 및 경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 보이시는 16개의 문항에 대해서 이제 매우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편이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이렇게 4가지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비교할 목적으로 개발된 HLS-EU Q47을 이제 조금 더 간소화한 형태인 HLS-EU Q16을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번역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항은 16개지만 크게 4가지 차원과 3가지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차원을 말씀을 드리면 건강정보에 대한 탐색, 그리고 건강정보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활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4가지 차원에 있어서 3가지 영역, 건강관리, 질병 예방, 건강증진의 3가지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 헬스 리터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점수를 어떻게 스코어링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HLS Q16을 먼저 스코어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문항의 개발자라고 하죠. 네. 문항의 이제 개발자가 그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점, 그리고 매우 쉬움과 쉬움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 0점부터 이제 16점의 그 스코어링이 되겠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5번 잘 모르겠음의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스코어링하는 방식이 좀 상이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 대상자가 16개 문항 중에 하나라도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했을 경우에는 그 응답 전체를 이제 누락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문항만 이제 빼서 그 스코어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선택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된 16점 척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이제 연구자가 전적으로 연구 목적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이 16점 척도를 등간 척도,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도 3분형 0에서 8점을 부족, 그 다음에 9에서 12점을 경계, 13에서 16점을 적정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이것을 2분형 0에서 12점을 낮음 혹은 또 불충분, 그리고 13에서 16점을 높음 혹은 뭐 적정, 충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점이, 과연 이제 이 척도가 등간 척도로서의 기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등간 척도에서 기능을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이제 그 문항의 천장 효과가 발생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천장 효과란
만점의 분포가 이제 15%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천장 효과가 발생을 해서 연속형 변수로서의 어떤 의미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한국 의료 패널의 이 HLS-EU Q16의 문항의 경우에 이 16점에 해당되는 분포가 28%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의료 패널에서만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도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연속형 변수에 대한 활용 빈도가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분형이고요. 2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별량 분석을 할 때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정보 탐색 경험 및 경로인데, 크게 이제 의료정보의 습득 방법과 루트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1, 2, 3순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의료 패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확진입니다. 이제 이 조사는 2023년도에 조사가 되었고,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확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의 조사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전 출생 가구원,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5세 이상 가구원만을 중심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6개월에서 4세 영유아가 2023년부터 1월부터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확진 모두 부가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26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시기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코로나19 확진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그 뒤에서도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코로나19 문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이제 조사자의 응답과 그 자료를 기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행정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백신 접종 문항을 살펴보면요.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응답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전 출생자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제 빠지게 되어 있고, 부가조사에 희망하지 않은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빠지게 되어서 이제 1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항에 예로 응답한 사람만 이제 그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예, 아니요, 모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얘가 보시면은 1번, 2번으로 해서 증빙 서류 있음과 없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백신 접종 횟수와 시기를 묻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횟수와 시기가 이제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횟수와 시기가 조사가 된 데이터들은 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는데 증빙 서류까지 있는 경우만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횟수와 그 횟수에 따른 시기인데요. 이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횟수에 따라서 이제 언제 백신을 맞았는지 이제 연월을 구분하는 변수가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이제 세스에 있는 데이터를 예시로 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봤는데, 맨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2번, 3번,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항들이 이제 결측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맨 아래 빨간 박스를 보시면 이제 1번으로 응답을 했고, 이제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1번,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2라는 숫자는 내가 2번을 맞았다. 근데 그 첫 번째는 21년도 7월이고 그 다음은 21년도 8월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스는 안 쳐져 있는데 조금 위로 보시면 이제 맨 왼쪽부터 1, 2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없는 그 응답자에 대해서는 이제 횟수와 그 다음에 그 횟수에 따른 시기가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횟수와 차수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1차 접종, 2차 접종에서 그 차수를 시기별로 이렇게 정부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부가조사는 응답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응답한 이 횟수는 내가 진짜 맞은 횟수인 거지 이 차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그 표 예시를 보시면서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입니다. 확진 여부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확진 문항에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이 확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진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되어 있고, 아니오나 모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영역 설문이 종료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항은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확진 횟수와 확진 시기를 이제 백신 접종처럼 이렇게 묻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영역 설문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확진이 몇 번 언제 되었는지가 이제 데이터가 붙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종합하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확진 데이터는 자가보고에 의한 응답값이기 때문에 조사 방식과 정보량 자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이용 데이터와 연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값, 모수, 그러니까 이제 뭐 질병관리청에서 공표한 차수별 접종률 이런 부분들과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횟수와 시기는 백신 접종 증빙 자료를 제출한 가구원만 조사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횟수는 단순히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횟수이지 접종 차수와는 다른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차수별 접종률과 구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의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2021년도 연간 데이터 제공 때까지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헬스 리터러시나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같은 부가 조사들이 이제 별도의 시트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 2022년도 연간 데이터부터는 가구원 데이터의 이제 하위에 이제 아랫단에 이제 붙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헬스 리터러시 데이터의 세트를 따로 제공을 했다면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제 개인 IND 데이터 안에 이제 헬스 리터러시 변수를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